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 심리, 그리고 고금리의 압박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오늘은 이 지원금이 왜 필요하며 현재 2025년 6월 25일 기준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은 이 지원금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정부의 추진 배경과 상세 계획.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배경은 명확합니다. 수년간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지갑을 닫는 소비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이어진 고물가 기조는 여전히 서민 가계의 구매력을 압박하고 있으며 소비 심리 지수 또한 기준치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금 지급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구상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상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보편적 기본 지급. 첫째,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을 1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소비 유발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둘째,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총 50만 원 1차 40만 원 플러스 2차 10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게는 총 40만 원 1차 30만 원 플러스 2차 10만 원을 지급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소득 상위 10% 제외. 셋째, 2차 지급 시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예정이며 대략 연봉 7,7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약 90%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15만 원 플러스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소멸지역 추가. 넷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84개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성년자 및 신생아 포함, 미성년 자녀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대리 수령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지원금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 신고를 완료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정부 부처 내에서는 난민 인정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포용과 인도적 차원을 고려한 접근으로 보이며 과거와 달리 법적 판례와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지원을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중순에 관련 추가 경정예산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가동하여 지급 대상 확정, 신청 지급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카드사 앱 등과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식으로 병행되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어야 쟁점과 통과 전망.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 즉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회는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살려 국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지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내세우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급 대상과 범위의 적절성입니다. 야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선별적이고 취약계층에 집중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모든 국민에게 살포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정말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득 기준을 더욱 강화하거나 소상공인 직접 지원 등 다른 형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둘째, 재원 마련 방안의 건전성입니다.
약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미래 세대의 빚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 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이나 국채 발행 최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급 시기 및 경제 효과의 문제입니다. 야당은 단순히 돈을 푸는 단기 처방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원금 지급 자체가 면피성 대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며 보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재원의 약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국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인데 그 부담을 왜 지방에 전가하느냐는 논리입니다. 이는 여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추경안 통과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목표하는 7월 중순 지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고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민생 안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3. 소상공인의 기대와 지급 방식,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은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 급감과 임대료, 인건비 부담에 시달렸던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침체되었던 골목 상권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 매출이 직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특정 결제 수단으로 지급되고 사용처가 동네 상권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은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업 유통망이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오직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험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생회복지원금의 자세한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요? 주요 사용 가능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골목식당, 카페, 미용실, 동네 병원, 약국, 학원, 편의점 등 여러분 주변의 대부분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소규모 점포들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사용 제한처,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복합 쇼핑몰 그리고 쿠팡, 지마켓,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은 오직 지역 경제의 풀뿌리인 우리 이웃의 작은 가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잠시나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에는 대략 4개월 정도의 사용 기한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도 이 기간 동안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등의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비자 역시 지급된 지원금을 기한 내에 사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의 계획, 국회의 쟁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기대와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2025년 6월 25일 기준 정확한 지급 날짜와 세부 내용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통과된 후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 지원금이 국민 여러분의 가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오랜 기간 침체되었던 우리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공식 정보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대한민국 민생 경제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